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전북에는 어제부터 완주 34.5, 전주와 군산 31, 고창 15mm 등의 비가 내렸습니다. 아침까지 5mm가량의 비가 더 내린 뒤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비가 온 뒤에도 황사 현상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예보돼 건강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서해안 지역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2도가량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세금을 들여 해외로 연수를 보냈더니 패키지 여행 상품을 이용하고 현지 기관 앞에서 사진만 찍고 돌아온 소방공무원, 예전에 보도해 드렸죠. 이번엔 전라북도 공무원 전체를 따져봤습니다. 여기저기서 외유성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6월 전라북도 인권센터 공무원 4명이 나흘에간 프랑스와 스위스를 다녀왔습니다. 선진 인권문화 벤치마킹이 목적이었는데 일정 대부분은 관광으로 채워졌고 기관 방문은 2차례, 시간으로 치면 단 2시간에 그쳤습니다. 이게 그 기관 방문하러 가는 것은 되게 이제 보통 1시간 정도 잡고, 그 이제 이동하러 하는 시간은 이제 거기는 이제 별도로 들어가야죠.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는 여기저기서 짜깁기한 엉터리였습니다. 특히 연수의 성과를 보고하는 부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2011년 발간한 잡지의 기고글과 같은 해 국가인권위에서 낸 책에서 그대로 베껴 썼습니다. 연수 결과를 통한 정책 제안마저 가짜인 셈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작성을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많이 나온 자료를 이렇게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역 정책과 공무원들이 다녀온 유럽 연수는 현지 기관 방문에 구체적 기록이 없고 재정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배워오겠다던 기획조정실의 연수 보고서엔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관광 명소 사진만 가득합니다. 전라북도 공무원이 지난해 다녀온 60건의 해외 연수를 살펴보니 곳곳에서 외유성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번 해외에 가보는 게 굉장히 바라고 희망하는 사항이잖아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보내주는 거죠. 세금으로 보내주는 해외 연수의 기회를 단지 업무의 보상쯤으로 여기진 않았는지 꼼꼼히 그리고 철저하게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외유성이 의심되는 연수들은 대부분 글로벌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해외 선진 정책들을 보고 배워와 도정에 반영하겠다는 건데 이 정책 제안이라는 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이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벤치마킹이란 꼬리표를 단 해외 연수는 지난해만 28건. 전라북도 공무원 120여 명이 세금 3억여 원을 쓰고 돌아왔습니다. 선진 그 시스템 같은 거 보고 이제 혹시 도입할 그런 게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선진지에 가보면 배우는 게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연수의 성과가 정식 정책 제안으로 이어졌는지 또 반영됐는지는 전라북도 스스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그거를 이제 실과 자체적으로 정책을 제안했는지 어쨌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돼요. 연수 성과에 대한 평가나 검토 자체가 없어서입니다. 정책 제안은 애초부터 요구하지도 않았고 일단은 글로벌 마인드 제고에 저기를 중점을 두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흘러가는 세계 흐름을 좀 타고 그런 차원이지, 이게 별다른 미션도 없었어요, 이게. 다녀와서 작성한 보고서가 곳곳에서 짜깁기한 엉터리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무얼 하고 왔는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은 셈입니다. 잘 했냐 못했냐 심사를 하거나 그런지는 못해요. 그냥 시스템상에 올리는 걸로. 해외 선진 시스템은 세금을 들여 배워오되 정책 제안은 안 해도 그만인 이상한 연수. 외유성 정황들이 곳곳에서 짙게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감사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JTB 전주방송에선 각 시장 군수 후보의 경력과 공약을 살펴보는 순서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익산시장 선거인데요. 익산시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후보와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가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익산은 전북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호남선과 전라선, 장항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입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발전 동력을 찾지 못하면서 최근 인구 30만 명이 붕괴되는 등 쇠퇴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치열한 접전 끝에 승리하고 본선에 나선 김영배 후보는 시의원 2번과 도의원 2번을 한 지역 정치인입니다. 집권 여당의 후보로서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경제를 재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청와대나 중앙정부에 우리 익산 출신의 중요 요직을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같이 익산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2년 전 제20대 총선과 함께 치러진 익산시장 재선거에서 당선된 민주평화당 정헌율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으로 지역 현안을 원만히 해결해 왔다며 역시 일자리와 청년 대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장기 발전을 위한 밑그림 다 그려놨습니다. 이제 이 밑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4년의 기간이 저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집권 여당 프리미엄과 현직 시장 프리미엄을 각각 등에 업은 두 후보의 맞대결.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당 정읍시장 후보 경선에서 유진섭 후보가 승리하고 이학수 후보가 낸 가처분 신청은 기각돼 정읍시장 선거 판도가 안개 속에 빠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이틀 동안 정읍시장 후보에 대한 재경선을 치른 결과 유진섭 후보가 52.52%를 얻어 47.48%에 그친 김석철 후보를 5.04%포인트 차이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한편 당초 경선에서 2위를 차지했다가 최고위에서 공천이 배제됐던 이학수 후보는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이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당수 정당들이 단체장 선거에 대거 후보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단체장 가운데 도지사와 군산시장 선거만 후보를 냈으며 바른미래당도 군산과 부안만 후보를 냈을 뿐 도지사와 전주시장 선거조차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도지사와 전주시장 그리고 정읍시장 선거에만 공천을 했습니다. 이들 정당은 후보가 없는 지역에서 추가 공천 대상자를 물색하고 있지만 후보자 등록 기한이 임박해 실제 성사 여부는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시민들의 휴식을 돕기 위해 조성한 도심 공원들이 여기저기 훼손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억 원을 들여 만든 미로공원은 흉물로 전락했습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지난해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며 도심공원에 조성해 놓은 미로정원입니다. 찾는 사람이 드물어서 평소에도 텅 비어있는 날이 대부분입니다. 지어놔도 별로 없어. 애들 노는 데도 안 보고 사람들도 없고. 관리도 엉망입니다. 미로 안에 있어야 할 문은 온데간데 없고 곳곳이 부서져 있습니다. 고등학생들 이런 애들이 와서 문이 닫혀 있으니까 날라찾기를 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문짝 탈거해서 완산구청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담장에 박혀 있어야 할 돌들이 드러나 있고 심지어 석가래까지 떨어져 나가 안에 있던 황토흙들이 흘러내립니다. 이 미로 정원을 만드는데 5억 5천만 원이나 들었습니다. 저런 것을 투자한 금액 가지고 이런 공원에 나무를 심었으면 조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인근에 있는 또 다른 공원. 잔디가 있어야 할 곳은 하얗게 속살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레탄 바닥재는 흉물스럽게 뜯겨 있고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습니다. 애들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리 좀 관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쓰레기도 많이 널려져 있고. 시민들의 휴식을 위해 조성한 도심공원이
무분별한 이용과 허술한 관리 속에 오히려 도심의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도내 4만여 명의 보훈요양 대상자를 위한 보훈요양원 건립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실군이 치즈 테마파크에 대규모 장미공원을 조성해 300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전북권 보훈요양원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일원의 후보지 3곳을 살펴본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최종 건립 부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오는 2020년 건립을 목표로 추진되는 전북권 보훈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되며 장기보호 200명, 주간보호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요양실과 치료실을 갖출 예정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 물놀이터가 조성됩니다. 남원시는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조형분수와 물놀이대, 유아풀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해 오는 7월 개장할 예정이며 전시관 입장객에 한해 무료로 개방할 계획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이곳에 워터파크가 조성되면 아이들에게는 최고의 물놀이 시설이 될 것이며 어른들에게는 최적의 힐링 장소가 될 것입니다. 완주군이 산업단지 내 노동자들에게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업단지 주변 공동주택 등을 빌려 기숙사로 제공할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임실의 대표 관광지인 임실 치즈테마파크에 장미원이 조성됩니다. 임실군은 오는 2021년까지 70억 원을 들여 치즈테마파크 5만 제곱미터 면적에 여러 종류의 장미꽃을 심어 봄에는 장미꽃과 가을에는 국화꽃과 함께하는 축제를 열 계획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전라도와 진안군이 산림청과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을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22년까지 완공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개 기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측량, 조사, 국가예산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진안군 백운면에 827억 원을 투입해 한방특화형 치유원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봉침 목사 이모 씨가 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지난 2011년과 2014년에 입양한 아이 2명을 수년간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긴 채 방임하고 아이 얼굴 등에 여러 차례 봉침을 놓은 점, 지난 2014년에는 3살 난 아이를 안고 도로 한복판에 누워 괴성을 지른 사실 등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치된 사건 모두를 기소해야 한다는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기소를 결정했다며 이 씨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이 사건의 병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전주 음식의 조리법과 음식 자료 등을 모은 타임캡슐이 제작됩니다. 전주시는 전주의 향토 음식점, 전주 음식창의업소, 종갓집 등 보존 가치가 있거나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100개소의 음식 자료와 조리도구 등을 다음 달까지 수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 자료를 전주 한지로 만든 타임캡슐에 담아서 2068년까지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자료실에 보관할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말도와 방축도를 잇는 트레킹 코스를 개발합니다. 군산시는 말도와 방축도를 잇는 트레킹 코스와 휴식시설 등을 내년까지 조성하기로 하고 실시 설계 용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군산시는 트레킹 코스가 완성되면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이후 급증한 관광객들이 말도와 방축도를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라도가 지역인재 채용이 의무화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전라도는 이번 주부터 주요 대학을 방문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채용정보와 취업 준비 요령 등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혁신도시 이전 기관들은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높여 2022년에는 30%를 뽑아야 합니다.